오늘은 최하동 교수가 준비한 비극의 탈북 스토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네, 이게 북한은 인민반, 동하고 그다음 인민반 이렇게 행정 그렇죠. 시스템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동 사무소가 있고 그다음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동에 동장이 있고, 아니 동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단지 마을마다 또 무슨 네, 단지가 있으면은 하여튼 그 단지의 단지를 책임자가 관리하는 주민 대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인민반장이 아니고. 그 북한으로 말하면 인민반장이, 여기로 말하면 주민 그런 대표. 주민 대표 이렇게 된다는 예, 겁니까? 네. 뭐 하여튼 북한은 한 50가오 내지 60가오 정도로 여기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묶어서 한 개 인민반을 형성합니다. 그 인민반에는 인민반장도 있고 또 세대주 반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민반을 관리하면서 이런 스파이 노릇도 합니다. 자주 그 이민반의 말하자면은 성원들의 가족들의 집을 다니면서 정세 파악도 해가지고 보위부나 안전부에 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뭘 먹는 것까지 다 검사. 예. 잘 먹는 또 어디서 났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은 고깃국에 입밥 먹는다. 이거 어디서 났냐? 돈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해가지고 보위부나 안전부의 보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마다 파출소가 있죠. 우리말하면 분주소. 네. 우리는 파출소가 분주소에서 관할하죠. 그렇죠. 반장들. 그렇죠. 또 분주소에서 관할하고 또 동마다 담당 보위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이런 반장. 이민반장이나 세두주 반장 같은 사람들을 스파이로 또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세대주 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뇌물 또 좀 들어와요. 뇌물 이런 거는 들어오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이것도 선거하니까, 이것도 이민반장이나 세대주 반장이나 이런 것도 다 선거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이민반 다 이렇게 모아놓고 50세대면 50세대, 60세대면 60세대 다 모아놓고 누가 이민반장을 해야, 또 혹은 누가 세대주 반장을 해야 이민반이 화목하고 아주 정말 잘 되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선거가 돼가지고 이렇게 세대주 근데 반장을 선거 다 짜고 하는 거네. 동당비서가 이미 다 찍어놓고 가수교를 하잖아요. 우리 평양은 그렇게 하거든. 맞아요. 동당비서하고 분주소 서장 다 해서 이 사람 시키자 이렇게 해놓고 하지. 이미 다 짜진 이미 거죠. 다 짜져 있죠. 이미 다 짜진 거예요. 북한 선거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저희 같은 사람은 이런 악질 빨갱이니까. 그러니까 악질 공산당. 악질 공산당이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는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 미들이 보고를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이렇게 나쁜 보고는 안 하고 우리 이민반은 다 제대로 살고 있다, 다 충실하고 김씨들에게 다 충실하고 제대로 살고 있다, 이런 난 좋은 말만 하지 그 누구를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피해를 주는 그런 보고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세대주 반장을 하면서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동네를 돌기도 합니다. 그렇지. 돌아봐야지. 이렇게 돌기도 하는데, 제가 어느 날인가 정말 동네를 돌다가 깜짝 놀라운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가는데 어떤 젊은 부부간이거든요. 그 집 안에서 같은 동에서 살는. 같은 동에서 사는 어떤 젊은 부부간이 서로 20대의 젊은 부부간인데 서로 말하는데, 남편이 더는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아유. 그러니까 지금 술을 먹어가지고 지금 취해가지고 아내하고 하는 말인데, 더는 이 땅에서 나는 못 살겠다. 근데 사실 이런 말을 내가 보위부에다 보고 하면 이 가정은 그냥 정치범. 그냥 정치범이죠. 그런데 나는 또 이렇게 나는 언제나 이게 인민의 편이니까 그런 걸 보고는 안 하고 그냥 그래도 들었습니다. 직분이 또 이건 세대주 반장이 아니라고 평범한 다른 사람이라도 지나가다가 그런 말 하면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 새벽 1시, 2시 이때가 됐는데, 몇 년도죠? 그게 2015년도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더는 못 살겠다. 아내하고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아내하고 하는 말이 탈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자. 네. 더는 못 살겠다. 우리 가자. 그런데 너는 지금 배 안에 아기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성공한 다음에 너를 내가 꼭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혼자 갈 끼면 가지 말라. 이제 당신 가면 우리 완전 이별이다. 가면 갈 바에는 같이 가고 혼자 가겠으면 절대로 가지 말라. 아, 그럼 안 돼. 함이 서르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들으면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왈칵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서 가다가 네가 배 안에 아람 있는데 사고 나면 어찌겠냐. 여기서 아기람 다 낳고 내가 성공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 이거고 아내는 당신 없으면 하루도 나는 못 살겠다. 죽어도 같이 죽자. 아, 이러면서 또 이러고. 그러니까 그 두 청춘 남녀의 부부의 사랑은 너무 뜨겁고 열정적인데 이 그 독재 시스템에 한심해가지고 이런 젊은 부부들이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다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야, 이 가슴이 막 아프면서도 또 뭉클하면서도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언젠가 터진 겁니다. 바로 이 그 남자가 그 우리는 이렇게 뭐 저기 되면 보이부에서 다 우리를 이민반 모여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 반장하고 세대주 반장을 먼저 찾아요. 너네 이민반에 누가 건너가다가 총에 맞았다. 아, 이게 압록강 도망가는 건너가다가 총에 맞았다. 그래 체포됐는데 아내는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인은 잡지 못했다. 둘이 같이 떼었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잡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근데 이 친구는 총에 맞아서 지금 그냥 체포돼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태에 빠졌겠네. 총에 맞았으면 자동차 총에 맞았겠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이렇게 모함이 맞지 않고 다리가 맞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살았지 그냥. 근데 문제는 지금 그걸 우리 이민반에서 지금 간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를 지금 다 모아놓고 특히 반장이나 세대주 반장은 이렇게 모아놓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욕 먹죠, 조금 좀. 뭐 근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또 흘러보내면 되니까 그거는. 근데 문제는 내가 야 이게 누구야? 어느 날인가 내가 새벽에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듣던 그 집의 젊은 세대주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래도 그 아내는 다행이다. 무사히 그래도 넘어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데 훗날에 다시 또 이 남편은 감옥을 가고 일단 그거는 총에 맞은 남편은 감옥을 가고 훗날에 다시 또 이 사건으로 해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문제는 넘어가던 아줌마이가 그 젊은 아내가 시체가 돼서 시체가 넘어온 겁니다. 아이고. 중국까지 갔다가. 네,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북한 쪽에서 총소리가 나다나니까 여자는 넘어갔지만 중국 병방대가 추격한 거예요. 아, 추격이? 네, 추격한 거예요. 북한에 총소리 났으니까 그냥 넘어갔으니까 중국 쪽에서 추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도 탁 봤는데 남편은 총에 맞았지. 이제는 배 안에 알을 위해서라도 나라도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길을 쓰고 산을 달린 거예요. 혼자서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로서는 최선의 생각한 거지. 아내로서는. 길을 쓰고 산을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거의 막다리였어. 이게 막다리 상태에서 산을 달려가다 나니까 산에서 진토에 딱 터지면서 아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가 빠지는데 어떻게 뛰겠습니까? 야, 저는 이게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이게 눈물이 정말 나는 일인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뭐 빨치산들의 해상기를 보니까 그 김일성의 그 충신이었던 최현의 아내가 그 부인이 빨치산 할 때 산에서 무슨 뭐 외놈들이 추격받다가 해산에서 제절로 그 총 상점으로 퇴출 끊었다는 말은 내가 들었어도 이거는 무슨 이거는 뭐 나라를 찾기 위한 그 무슨 빨치산 항일교육대 운동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이게 나라라는 게 있다는 게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러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도 그 무슨 최연의 부인은 그래도 그게 뭐 그 혁명열사령에 다 안치되고 이렇게 해상기로 그 교육 자료로도 나지 않습니까? 같이 산에서 지금 출산했지만 하나는 그 충신이고 애국자고 영웅이 돼서 자료가 나오지만 똑같은 산에 출신이건 지금 역적으로 시체가 돼서 넘어온 거예요. 애기도 죽었고 다 죽었지. 중국에서 이게 북한 사람인 거 확인돼가지고 넘긴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서 거기 사람이 신문 확인 보니까 우리 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야, 이게 그런
스토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뭐 한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 주민들이 사는 길, 즉 김정은도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2,500만을 상대로 다 다담매고 거기서 나는 자원분을 가지고 살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없죠. 이게 이 북한 주민들이 사는 길은 이 독재 정권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장 정말 좀 가슴 아픈 것이 우리 정부가 북한 국민을 보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오직 독재자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회담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 솔직한 사람이고 정열적이고 결단력 있다. 저렇게 젊은 부부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막달을 한 상태에서 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조국 자기 나라 고향 다 버리고 떠나는데 그걸 또 총으로 쏴 죽이고 또 부인은 산을 넘고 이 강을 넘고 산을 넘어서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다가 그렇게 산에서 저렇게 야 저게 그것도 겨울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야 이런 비극이 여러분들 이런 비극이 이 젊은 부부 한 가족에만 있는 비극이 결코 아닙니다. 2,500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북한 2,500만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하동 교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거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북한 이런 주민들이, 비극을 막자면 그러니까 막는 길은 오직 독재자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뭐 손잡고 통일하는 문제도 독재자가 죽고 독재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하는 말이지 저걸 놓고는 그런 말도 있을 수가 없고. 자 오늘도 그 북한에서 온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또 비극의 탈북 스토리 이런 정말 이런 일이 언제면 끊길지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